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지금 8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금융시장의 긴장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뭐 정치 뉴스다 이렇게 넘길 게 아니고 당장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뭐 전문가 보고서부터 시장 데이터, 또 관련 뉴스 기사들까지 쭉 훑어보면서요. 이 셧다운 리스크의 실체가 뭔지, 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핵심 대응 전략까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핵심부터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과거 사례만 놓고 보면 셧다운 자체가 시장을 장기적으로 뒤흔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른 국면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특히 금이나 비트코인 이런 자산들이 미국의 재정 우려에 대한 일종의 피난처로 부상하는 모습이 좀 뚜렷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만약 셧다운이 진짜 현실화되면 경제 지표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른바 데이터 블랙아웃인데 이게 연준의 금리 결정을 정말 안개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좀 명확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과거랑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데이터 블랙아웃 문제까지.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보죠. 우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셧다운하고 부채 한도 협상. 이게 뭐가 다른 건지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셧다운은 회계연도 시작, 그러니까 10월 1일이죠. 그 전에 다음 해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연방 기관 운용 자금이 딱 떨어져서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인 거고, 반면에 부채 한도 협상 결렬은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 한도, 이걸 못 늘리는 상황이니까 그건 국가부도라는 훨씬 심각한 사태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셧다운은 예산안 합의가 안 돼서 정부 기능이 잠시 멈추는 거,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셧다운이 발생해도 사회보장 연금 지급이라든지 국채 이자 지급 같은 거, 이런 필수 기능은 법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요. 하지만 이제 국립공원이 문을 닫거나 여권 발급이 중단된다거나 또 비필수 업무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되거나 월급 없이 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국민 생활에 직접 불편을 주고 경제 활동에도 일부 제약을 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의회가 제때 예산을 승인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정부 지출 권한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왜 이렇게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자료들 보니까 역시 정치적인 갈등, 이게 핵심 원인으로 꼽히네요. 네, 표면적인 쟁점은 역시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예산하고요. 연방정부 지출 규모, 이걸 둘러싼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해묵은 대립이죠. 근데 그 밑바닥에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던 OBBBA 법안 있잖아요. 그게 통과되면서 부채 한도가 역대 최대 폭인 5조 달러나 증액됐어요. 그때 이 법안이 부채 한도 올리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10년간 재정 적자를 한 2조 달러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홍보가 됐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그게 예상대로 안 됐다는 건가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 오히려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기존 예상보다 2.3조에서 많게는 5조 달러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아니, 초기 감축 효과 예측이랑 비교하면 이게 무려 7조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확 커진 재정 적자 규모가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고요. 이게 결국 양당 간의 예산 협상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근본 배경이 되고 있는 거죠. 서로 네 탓이다, 공방 벌이기 딱 좋은 빌미가 된 거예요. 7조 달러 차이라니. 와, 정말 놀라운 숫자네요. 단순히 이게 정치적인 힘겨루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재정 문제가 깔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현재 시장에서는 셧다운 가능성을 그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있잖아요. 특정 사건 발생 확률에 돈 걸어서 예측하는 폴리마켓. 거기서는 셧다운 가능성을 한 85%에서 86%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높은 확률이죠. 심지어 공화당 소속인 제이디 반스 부통령조차 공개적으로 셧다운으로 향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마감 시한까지 극적인 타결 없으면 셧다운은 거의 현실화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정말 높군요. 자, 그렇다면 이 셧다운 리스크가 금융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서서 과거 사례 보면 장기 충격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봐도 될까요?
역사적 데이터만 딱 놓고보면 그렇습니다. 그 섹소뱅크 분석을 보면요. 과거 셧다운 기간 동안 S&P 500 지수의 중앙값 수익률은 0%였어요. 오히려 셧다운 끝나고 1년 뒤에는 평균 12%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에버코어 ISI 여기서는 자금 지원이 재개되고 나서 한 달 뒤에는 주가가 평균 한 3% 정도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잠깐 비용 치르는 정치 쇼 아니냐 이 정도로 보면서 시장 추세를 꺾을 만한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혹시 아까 언급하신 그 7조 달러짜리 재정 적자 문제, 그것 때문인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과거 셧다운 때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에요. 예상보다 훨씬 커진 이 재정 적자 전망은 미국의 장기적인 부채 지속 가능성,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 셧다운은 단순히 단기적인 정치 소음으로 안 끝나고 시장이 미국의 재정 리스크를 다시 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셧다운 마감 시한 임박하면 단기적인 변동성 커지고 헤드라인 뉴스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 이건 과거랑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과거 패턴만 반복될 거다 이렇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자산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걸로 예상되나요? 네, 셧다운 리스크가 커질 때는 보통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같은 좀 경기를 덜 타는 방어주 섹터로 자금을 옮기는 이른바 섹터 로테이션 전략이 거론됩니다. 또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이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 이익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S&P 500 동일가중 ETF RSP라고 하죠. 이게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RSP는 S&P 500 지수에 포함된 500개 종목에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ETF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일반 S&P 500 지수보다 시장 전반의 건강 상태를 더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RSP가 부진하다는 건 뭐냐? 소수의 아주 큰 기술주들만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 시장 전반의 체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이런 신호. 즉 나쁜 시장폭, 배드 브레드 현상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셧다운 같은 이벤트가 터졌을 때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등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금 가격은 이미 온스당 3,800달러 넘어서 사상 최고치 찍었던데 이건 셧다운 우려랑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상당히 관련이 깊아 보입니다. 일부 분석가는 단기적으로 3,919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기록적으로 금값이 오르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셧다운 우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달러 약세 기대감, 또 중동 같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거, 그리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심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구조적인 요인도 금 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찾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주요 방어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아주 강한 랠리를 보였는데 이것도 셧다운하고 연결해서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그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10X 리서치의 마크스 틸렌 같은 분석가는 최근 비트코인 랠리가 단순히 기술적 기대감이나 투기적 열풍, 이걸 넘어선다고 지적해요. 그보다는 미국의 재정적 무책임함, 특히 아까 계속 강조했던 그 7조 달러 규모의 잠재적 재정적자 변동성 있잖아요. 이걸로 대표되는 미국의 재정 위기에 대한 거시 경제적인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즉, 금과 마찬가지로 임박한 재정 위기에 대한 디지털 방어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는 해석이죠.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비트코인이 단순히 기술적인 내러티브를 넘어서서 거시경제 해지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워낙 변동성이 큰 자산이니까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좀 예측하기 어렵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셧다운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혹은 시장의 공포 심리가 확산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매우 큰 폭으로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 크립토 벤터 같은 분석 플랫폼에서는 최근 11만 4천 달러 선을 강하게 뚫었지만 단기적으로는 11만 3천 달러는 11만 1천 달러 부근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요. 특히 좀 주시할 만한 기술적 포인트는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의 비트코인 선물 갭인데요. 만약 가격이 지난 월요일 저점 아래로 떨어진다면 주말 동안 현물 가격하고 선물 가격 사이에 발생했던 이 갭을 메우려는 기술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일부 트레이더들은 이걸 또 매수 기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 말고 투자 심리 측면에서 좀 유의할 점은 없을까요? 현재 시장 참여자 중에 현금 보유 비중이 14%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건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시장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만약 예상치 못한 하락이 발생하면 추가로 살 여력이 부족해서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잠재적 함정, 트랩 시나리오도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알트코인 중에서는 그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 이른바 펩덱스 관련 코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스타나, 에이펙스 같은 거. 여기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기회를 찾는 움직임도 있다는 분석 정도는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된다는 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이게 어쩌면 셧다운이 시장에 미치는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향일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노동통계국 BLS, 상무부 센서스국 센서스뷰로 같은 핵심 통계기관들의 업무가 중단돼요. 그렇게 되면 매달 시장이 정말 숨죽여 기다리는 고용보고서 NFP, 소비자물가지수 CPI, GDP 성장률 같은 핵심 경제지표들이 제때 발표되지 못하는 거죠. 말 그대로 데이터 블랙아웃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 마치 계기판 없이 비행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당연히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군요. 정확합니다. 연준은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이 최신 경제 데이터에 정말 크게 의존하거든요.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지, 고용 시장은 튼튼한지 이런 걸 두고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동결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핵심 데이터가 안 나온다면 연준은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게 되고 이건 금리 인하 시점이나 폭 결정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더하게 됩니다. 시장은 무엇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로 증폭시키고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암호화폐 규제 쪽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요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같은 금융규제기관들도 셧다운 시에는 필수 인력을 빠고는 운영 규모가 대폭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장의 기대가 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검토는 물론이고요. 10월 중에 승인 가능성이 점쳐졌던 여러 알트코인 ETF들 있잖아요. 그 검토 절차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 관련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정말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네요. 마지막으로 이 셧다운을 둘러싼 정치적인 배경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견들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제공된 정보에 기반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뿐이지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요구하는 예산 삭감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해치고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오바마 케어 예산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강합니다. 반면에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려면 더 큰 폭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과도한 지출 요구가 셧다운 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결국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려는 아주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참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로서 당신은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어떤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역시 포트폴리오의 회복력,
영어로 레질리언스라고 하죠. 이걸 확보하는 겁니다. 특정 국가, 특히 이번 경우처럼 미국의 정치적 리스트에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자산을 분산하고요. 또 개별 투자 자산의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을 꼼꼼히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워싱턴에서 나오는 정치적 소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분산 투자를 넘어서요. 이번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하는 데이터 블랙아웃 리스크나 아니면 더 심화된 재정 우려 같은 특정 변수에 대해서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언급했듯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섹터로 일부 자금을 옮기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을 활용한 헤징 전략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산들도 단기 변동성은 클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해야 하고요. 결국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명확한 장기 투자 원칙을 가지고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과거 사례와는 달리 이번에는 좀 심화된 재정 적자 우려라는 변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될 수 있는 데이터 블랙아웃 가능성이 연준 정책과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금과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미국 재정 리스크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셧다운이라는 사건 하나가 시장의 큰 흐름을 당장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정치적 이벤트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얼마나 증폭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하고 또 새로운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이 둘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셧다운 리스크를 이해하고 또 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는 이런 정치적 변수들을 고려할 때 당신의 장기적인 투자 전략은 과연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